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은 결혼운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들 말씀하실 거예요. 지우님 진짜 오랜만에 결혼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결혼운을 가져왔냐. 지우님 예전에는 막 한 달마다 이렇게 결혼운 계속 올려주셨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결혼운을 올려드리면 이게 정말 후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적중률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정확하고 후기가 정말 좋은 리딩인데 이걸 제가 매달 올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지 않았어요. 정말 필요한 때에 이렇게 딱 한 번씩 정확히 올려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보셔야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혼운을 이렇게 좀 막 주기적으로 한 달에 꼭 한 번씩 올리고 이러진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결혼운을 가지고 왔어요. 특히 제가 오늘 결혼운을 읽어드리려는, 해석을 해드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요즘 동양타로를 공부를 하고 있고 동양타로를 좀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푹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서양타로와 이 동양타로의 조합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보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가 사주에 대한 해석 이런 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양타로로서 이 오행타로라고 해요. 오방기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절 보러 가면은 오방기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이 오방기, 오행, 사주 오행과 관련한 이 오방타로, 오방기 타로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결혼운을 봐드리고 싶다. 다만 이것만 뽑아서 봐드리기엔 제가 또 이 웨이트 계열의 타로 카드를 또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동양적으로 그려진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기반의 카드와 이 오행 타로를 좀 결합을 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정말 정확하겠다. 정말 신기하겠다. 소름 끼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고 하나의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총 오늘 4장의 카드를 뽑아볼 거예요. 근데 이 4장의 카드를 하면 어찌됐건 사주 5행인데 5개가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각 2장의 카드씩 뽑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 미래 배우자, 오늘 우리 이 리딩에서의 내 미래 배우자가 어떤 오행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2가지씩 나올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미래 배우자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내지는 이 사람이겠구나. 혹은 이 2가지의 이 기운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겠구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또 그건 그것대로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가 아닌 이 5행을 다 활용을 하려다 보니 제가 2장씩 하나의 카드,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분의 2가지의 경우의 수의 기운을 넣어서 해석을 해드릴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사주는요, 공부를 한다 치면 끝이 없어요. 없어요. 아실 거예요. 끝이 없어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또 시대가 바뀜에 따라 또 해석도 달라져야 될 거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 돼요. 범위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리딩에서 제가 오행을 풀어드린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 토의 기운, 목의 기운, 금의 기운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더라도 목의 기운 막 다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이 목의 기운이 나왔다. 이 카드 한 장으로 이 지금 리딩 안에서 끝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쵸,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목도 을목이냐, 간목이냐, 이거에 따라 또 다를 거고, 기토냐, 무토냐,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카드에서는 그 을목, 기토, 무토 이렇게 다 들어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땐 드리는데 카드상 그냥 이 하나의 토다, 하나의 목이다, 금이다, 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사주를 봐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주만 놓고 본다. 이게 무슨 토다 이래서 이 토는 이렇게 쭉 나열하고 여러분과 어떻고 이거는 오늘 타로 리딩의 결혼운으로 이 하나에 담기에는 너무 범위가 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행 중에 가장 내 미래 배우자와 적합한, 그리고 내 미래 배우자가 갖고 있을 이 많은 기운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게 될지를 봐주시는 걸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 중에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굳이 2장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5방 타로 카드 제가 2장씩 뽑아드린다 그랬죠. 어떤 분은 화, 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떤 분은 목, 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내가 2사람이 있어서 고민 중이에요, 선생님. 2사람 중에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고민이에요. 라고 했을 땐 굳이 2장 뽑으실 필요 없이 하나를 뽑으셔도 그 안에 여기와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점. 굳이 2사람이 있다. 결혼 후보에 2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의 카드 안에 2가지의 수가 들어오니 여기에서 판가름을 내리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2사람 좀 고민이야 라고 했는데 3번 카드 뽑았는데 갑자기 거기 나오는 기운이 양쪽 2사람 다 하필 이 기운을 다 갖고 있네, 양쪽이. 그럼 이제 약간 고민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하나 이 기운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땐 이럴 거예요. 이 기운과 가진 사람과 결혼할 땐 이런 쪽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 나하고 좀 적합하고 잘 맞고 내가 원하는 결혼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미래 배우자분에 대한 성격, 성향, 직업, 그리고 2분의 결혼 택일 날짜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결혼하신 분은 사실 보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재미삼아 볼래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말릴 수는 없는데 결혼하지 않고 아직 결혼 전인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결혼 생각이 있다.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된다. 혼인신고를 언제 해야 되냐.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 날짜를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은 들으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때 양력 몇 월, 음력 몇 월 이쯤에 결혼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드릴 테니 정확하게 해석해드릴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겹치는 내용 단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인트로에서 이렇게 리딩 내용만 길게 얘기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 영상 이후에 제가 결혼 운을 언제 또 올릴지 몰라요. 정말 이를 갈고 그냥 오늘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언제 또 결혼 운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오늘 리딩은 한 리딩당 한 15분은 넘을 거예요. 그래도 20분 가까이 될 건데 절대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결혼 날짜부터 직업 이거 다 나올 거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서로 보완될 것이다. 다 알려드릴 거고 겹치는 내용 절대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분의 현재 이제 결혼에 대한 나의 무의식을 먼저 살펴볼 건데,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이 실제로도 빨리 진행될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나면. 그리고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미루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치거나 하는 것보단 결혼에 대한 결심이 섰다면 빨리 하는 게 좋다. 차라리 아예 결혼을 이른 나이에 빨리 하거나 늦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이 얘기가 오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속전속결로 빡빡빡 이렇게 바로바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고 싶다라는 무의식도 보여집니다. 우선 내가 가진 이 나만의 가치관, 소신, 고집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해. 아니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놓칠 수가 없어. 내 조건, 내가 가져야 되는 거, 내가 결혼을 하면서 잃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절대 그런 것들을 양보하거나 놓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도 있고, 1번 분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도 내 일을 놓고 싶지 않아. 내가 돈 벌고 내 능력 이런 것들을 그저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경력을 딱 단절시키고 싶지 않아. 세상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 나는 계속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내 것을 유지해 나갈 거야 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실제로도. 그리고 제가 이 무의식 이후에는 아예 상대방에 대한 특징과 상대방과의 나의 합을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 내 무의식 그리고 이런 나의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빠르게 드리고 이어가려는 겁니다. 이어서 내가 결혼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 사랑은 중요하죠. 사랑은 중요한데 사랑보다도 나는 현실적인 것들이 더 중요해. 이게 지금 1번 분의 마음속 생각이에요. 사랑보다 사랑해서 다 결혼해서 막 이런 거 현실적인 거 다 막 헤쳐나가고 이런 거보다 나는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게 맞아야 사랑도 이어질 수 있어. 사랑도 유지돼. 사랑 하나 때문에 그것만 보고 갔다가 다른 것 때문에 이 사랑마저 다 없어지고 나는 현실적인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사랑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1번 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한 조건, 나와 결혼을 하기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건데, 연애를 하다 보더라도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곁을 내주지 않고 여지를 주지 않아요, 1번 분은. 사귀다가 일정 기간 사귀다가 연애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뭐 연애는 할 수 있으니까. 연애는 하는데 연애를 하다가 딱 이 시점에서 아닌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하기에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가차 없어요. 1번 분은. 바로 헤어지자. 그만하자. 아주 차갑게도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1번 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혼을 해서도 내가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내 삶이 결혼으로 망가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결혼도 일정 부분 어떤 나의 이 능력의 한 부분, 그러니까 내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의 한 부분, 나의 인생의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적으로만 접근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결혼을 사업으로 생각한다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결혼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고 이건 곧 내 현실, 내 능력, 나의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것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결혼은 하지 않는다. 나하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결혼하게 될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볼 건데요. 자, 이 오행에 대한 카드를 제가 뽑아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오행이 어찌됐건 다 이 카드 안에 딱 2장의 카드를 제가 뽑아서 얘기를 드릴 텐데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기운이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꼭 이게 제가 오늘 사주풀이를 해드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타로
봐드리는 입장에서 이러한 기운들 위주로 좀 해석을 해드릴 거고, 어쩔 수 없이 사주와 좀 관련돼서 이런 풀이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나와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기운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우선 화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죠. 화는요, 존재감이 일단 뚜렷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을 억누르고 살 수 없고요. 본인을 억누르고 살면 병이 나요. 근데 약간 극과 극의 카드가 나왔어요. 1번 분의 배우자로는 토와 화의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가능성에서 토의 기운이 많거나 화의 기운이 많을 수도 있고, 토의 기운이 많음으로써 화의 기운이 눌려지기 때문에 화를 살려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화의 기운 때문에 토의 역할을 잘 못해서 토를 살려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해석을 이어가자면, 화가 많은 사람, 이게 불화가 많은 사람, 불이 많은 사람과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화가 사주에 많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남들 앞에 이렇게 나서야 돼요. 나서는 걸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화가 뚜렷하게 나올 때는요, 이 사람은 그냥 앞에 나서야 돼요. 본인 표현해야 되고, 나서서 표현해야 되고, 이게 좀 남들 앞에서 좀 화려하게 보여야 하고, 이래야지만 해요. 이래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명랑합니다. 1번 분의 배우자는 성격도 명랑하고, 이 화의 기운이 많다면 제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화의 기운 많거나 토의 기운 많거나, 먼저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 삶이 멋있어요. 이분은 삶이 화려해요. 빛나요. 이렇게 막 뜨거워, 빛나. 그렇게 좀 밝게 다 드러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단점이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겠죠. 그쵸? 이게 뜨겁고 표현하기 좋아하고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자체를 숨기지도 못할 뿐더러 숨겨야 될 때도 이 배우자분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감정을 굳이 왜 숨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구력, 끈기, 인내심, 뚝심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고. 근데 어찌됐건 이분은, 상대방은, 이 배우자분은 모든 걸 좀 밝게 비춰요. 빛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별심도 좀 뚜렷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고 싫음도 명확하고, 배우자분이 화의 성질이 많다라고 한다면 1번 분의 배우자분은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속도 자체도 빠를 수밖에 없고, 우리 두 사람 다 이런 기운이 또 만약에 많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속전속결로 결혼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대방이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다, 배우자분이 화의 기운이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분이 예술계통 쪽, 어떻게 보면 디자인, 그쵸, 미술, 예술, 방송, 기획, 홍보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빛나고 밝고 이렇게 불을 쓰는 직업이라든지, 조명, 사진, 영상, 또 연예인, 뭐 이제 온라인 이쪽에 관련된 직업이라던가, 이제 화학과 관련된 직업, 전기, 전자 이런 거 관련된 직업,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방과 관련된 직업, 그리고 좀 방사선과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 화가 어찌됐건 눈, 심장, 시력, 가슴, 어깨, 심혈관, 혈압 이런 것도 좀 의미해요. 이게 좀 안 좋게 흘러갈 때는 화병, 스트레스, 다혈질 막 이렇게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자분이 극과 극이죠. 정말 이렇게 막 파워풀하게 막 이런 것들을 충전해야 될 땐 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신경질적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혈압이 높다거나 이런 쪽에 좀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것과 관련돼서 방사선과라든지 나오는 거예요. 뭐 화학, 안경, 뭐 이제 안과 이런 쪽도 관련되어 있을 거고, 안경 이렇게 관련되어 있을 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이 두 분은요, 보면은 음력 2월 있죠. 음력 2월이나 양력 7월에 결혼 운이 좀 들어온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음력 2월이나 양력 7월에도 결혼운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로는 제가 토를 뽑았어요. 그쵸? 정말 극과 극이라 그랬죠. 자, 토의 카드. 자, 만약 1번 분의 배우자분이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토 아니면 화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두 분은요, 어찌됐건 좀 조상이 합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1번 분이 이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엄청 뜨겁게 사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사람과 내가 뭐 엄청난 서사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꼭 결혼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연애를 한 것도 아님에도 이상하게 결혼까지 가능해.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우리 결혼할 거야 이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우리 이렇게 결혼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고 있는데 결혼이 돼. 결혼까지가 가능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화의 기운 얘기할 때도 제가 속도가 좀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될 수가 있다, 밀어붙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토의 기운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토의 카드가 지금 이 결혼운에 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조상의 합이 들어맞아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상대방 쪽이나 내 쪽에 어떻게 보면은 좀 조상의 기운, 이게 좀 잘 맞는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결혼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두 분은 어찌됐건 좀 이 집안과 관련해서도 어떤 이런 좀 기운들이 범상치 않은 집안일 수도 있어요. 상대 측 집안이나 뭐 내 집안이나 해서 이런 집안끼리의 이 기운도 범상치가 않기 때문에 두 분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다. 이거를 양가 집안에서 알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딸, 우리 아들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좀 보러 갔다 와야겠다. 궁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서 누구한테 보러 갔다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로도 결혼을 반대하려면 반대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든. 근데 두 분은 이상하리만큼 어른들이, 양가 집안의 어른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고요. 개입을 한다 그래도 두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걸 누군가가 알 거예요. 양가 집안의 어른들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이어야 결혼을 하게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너여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집안 어른 중 누군가가 알 수 있는 흐름이다. 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늘이 도와준다. 두 분의 결혼은 하늘이 도와준다. 조상이 관여한다. 뭐 이렇게도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합이 들어맞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내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가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좀 그럴 수도 있고 두 분 다 기운 자체는 좀 범상치가 않다라고 보여져요. 자, 두 분의 결혼을 떠나 이제 또 상대방 쪽에 토가 많다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토의 기운, 이 노란색 토의 기운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금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조상이기도 하지만 금전에 대한 거기도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배우자분이. 1번 분의 배우자분은 금전적으로도 받쳐준다. 하늘이 금전을 받쳐준다. 이 사람의 돈이 마를 날이 없이 이 사람을 금전적으로 또 좀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해도 배우자분은 어찌됐건 저찌됐건 금전적인 문제가 또 풀릴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1번 분의 배우자분은 범상치 않은 직업을 가지실 거고요. 평범하진 않은 직업을 가지실 거고 제가 봤을 땐 화, 토 이렇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본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키는 일 하거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렇게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도
배우자분이 능력이 받쳐주고 하늘이 또 돕는다. 이렇게도 보여드리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사실 두 분이 또 맞아요. 내 무의식에도 돈, 금전적으로 나는 이 현실적인 조건 많이 본다. 이게 있어야 내가 그 사랑을 이어간다. 라고 했잖아요. 1번 분이. 근데 상대방 쪽에서도 금전이 말을 날이 없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배우자분이 중요한 거는 금전이 말을 날이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조상에서 지켜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됐건 오늘은 동양타로니까 우주 이런 관점보다 이 조상의 관점으로 딱 봤을 때는 그러한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 이 금전적인 재물운이 마르지 않고 하늘이 도와주려면 사실은 1번 분의 배우자분이 직업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풀고 사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재물운이 좀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아찾기, 좀 자아찾기라고 제가 그냥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자아찾기를 오랫동안 하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서 이제 1번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나는 내 꿈, 내 목표, 내가 해야 되는 공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 운명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를 배워야 된다.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1번 분은 공부를 하게 두세요. 그쪽이 나아요. 이 사람은 자기 자아를 운명적으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찾고 그 운명적인 일을 해야 되거든요. 배우자분이.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든 결혼을 하고 나서든 자기가 뜻이 있는 공부를 하겠대. 그러게 냅두세요. 하게 냅두세요. 돈을 막 나 혼자 벌어라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돈을 벌면서도 이 공부를 하겠다 하면 무슨 공부야 이 나이에 이런 말 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이 사람 본인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래야지만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지켜지기 때문에 이 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 직업 토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상담, 활인업 이쪽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교육, 변호사, 선생님.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가 많다. 사주에 이제 토의 기운이 많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쪽으로도 이제 기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문서를 갖고 있으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보면 중매 이렇게 좀 중간자, 중재 역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실 거고 뭐 타로 상담이든 사주 상담이든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컨설팅을 하신다든지 어떻게 보면 건축, 축산, 토목, 농업 이쪽에 계신다든지 이제 무속과도 관련된 직업 있겠죠. 용역이라든지 종교계통, 종교계 쪽 이런 쪽 있을 수 있겠다. 토속적인 거 이런 거 골동품 이런 거 판매하시거나 뭐 빈티지 많이 다루시거나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고요. 의학이라고 한다면 한의학 쪽에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분일 것이다 라는 거. 이제 뭐 건강적으로는 뭐 상대방 미래 배우자의 건강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막 걱정하거나 챙겨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방은 평소에 좀 위장 이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될 수 있어요. 피부나 아토피나 지금 정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화도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분이 햇빛 알레르기 그러니까 피부와 관련된 거예요. 토는. 근데 이제 화가 어찌됐건 불이죠. 그래서 이제 아토피도 아토피인데 배우자분이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분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름에 특히 그러니까 여름이 내 무대이기도 한데 화가 많다면 동시에 이제 토 기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토와 화가 같이 발달하든 뭐 한쪽만 발달하든 어찌 됐건 햇빛 알레르기 특히나 그래서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오히려 더 살이 예민해지고 타고 이래서 항상 늘상 여름에도 좀 긴팔 왜 이제 린넨이나 마나 시어서커 소재라든지 이런 옷들을 좀 입어야 되는 그런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가 많으면 여러분 사실 잘 먹어요. 맛있는 거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당뇨 이런 거 복부 비만 특히 폭식 이런 거 소화기 그러니까 살이 찌면 안 돼요. 사실 토가 많은 사주는. 근데 토가 많은 사주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이 1번 분의 배우자가 화가 아니라 진짜 토 쪽이 발달됐다? 그러면 1번 분이 배우자분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해야겠죠. 당신 좀 움직여야 된다.
나가라. 이렇게. 그래서 좀 살이 찌면 좋지 않기 때문에 요런 부분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토의 기운이 많다라고 했을 때 두 분의 이 결혼 운에 들어와 있는 날짜를 알려드리면 양력 5월 혹은 음력 10월이에요. 제가 아까 화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음력 2월이나 양력 7월 말씀드렸죠. 지금 토의 기운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음력 5월이나 10월. 그러니까 제가 네 개의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결혼운에 굉장히 좋은, 결혼에 합이 드는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면 음력 2월, 음력 10월, 양력 5월, 양력 7월입니다. 이때 두 분의 결혼운이 좋다라는 겁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분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분은 일단 결혼을 하면서 더 운이 좋아질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해서 운이 안 좋아졌다, 내가 결혼해서 뭐가 잘 안 됐다, 이런 걱정은 사실 지금이 더 많아요. 그럴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럴까봐 선택을 못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 중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싶은 고민도 현재 있으시고, 이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면 내가 결혼을 할까 말까, 독신으로 살까 말까, 비혼으로 살까 말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내가 결혼하고 안 어울리나? 결혼하고 안 맞나? 내 팔자에 결혼은 없나? 이런 생각. 난 그냥 혼자 있어야 되는 사주인가?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죠. 누군가한테 결혼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해졌던 시기도 있었다, 과거에. 그렇게 보여지지만 내가 결코 이 집착의 끝이 결혼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지고 고민이 좀 더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결혼에 집착을 할 바에는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오히려 더 결혼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요즘이다라고 나옵니다. 어찌됐건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내가 선택을 받는 입장보다는 사실 내가 결혼을 할까 말까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 결혼을 이 사람과 해야 될까 저 사람과 해야 될까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 이렇게 놓여져 있고, 결혼을 안 하고 살아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제가 오늘 이거 결혼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드 뽑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혼 안 해도 돼요. 이것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 배우자 알려드릴 거예요. 미래 배우자 알려드릴 거고, 내 결혼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이제 고민 끝에 얘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 결혼 안 해도 문제 없는 그런 분이다. 이걸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배우자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안 해도 되고요. 사실 생각이 너무 많고 내가 혼자 있는 게 좀 더 편안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유독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 해서 결혼을 했다, 이제 보통 이러죠. 야,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더 안 좋다더라, 이렇게 좀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났을 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그건 혼자 살라는 징조야,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인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분은 막상 이래서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운이 좋아져요. 약간 상승세로 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오히려 더 고민이 많고, 막상 모든 고민을 결혼 전에 다 하고 끝나는 것처럼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상승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 앞길이 창창하다, 이 결혼으로 큰 안정감을 얻고 정말 그 인생의 황금기를 결혼 후에 보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전이에요, 사실. 이번 분이 지금 결혼 전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나한테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결혼에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인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났을 때 이 배우자분과, 미래 배우자분과 결혼을 하고 났을 때는 내 인생이 꽃길이다, 꽃길만 펼쳐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미래 배우자분,
자, 일단은 이 금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2장을 뽑았어요. 근데 먼저 이제 금에 대한 카드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해석이 되죠. 일단은 2가지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인데 금에 대한 기질, 성향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찌됐건 상대방 같은 경우는 가을생일 수도 있겠어요. 가을생, 가을에 태어났거나 이게 먼저 이제 금 카드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2분은 어떻게 보면 첫 만남 자체가 좀 서쪽 방향에서 우리가 좀 만날 수 있겠다, 들어온다, 이 사람이 이렇게도 보여지고. 자, 이 사람은요, 이 종교까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이제 너무 또 제너럴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종교 자체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든 성당에 다니면서든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이나 언제는 꼭 절에 가는, 그러니까 내가 종교가 따로 있어도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 불교가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미래 배우자가 종교가 불교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불교의 성향을 좀 많이 띈다. 상대방이 당장 엄청나게 불교 신자가 엄청나게 막 맨날 이렇게 막 절에 가고 이런 사람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집안 쪽으로 불자의 이런 기운이 좀 강한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고, 종교성이 좀 강하고 공들인 집안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할아버지와도 인연이 많아요. 상대방이, 미래 배우자가 본인의 할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게 친할아버지가 됐건 뭐 외할아버지가 됐건 간에 이 할아버지와에 대한 인연이 좀 깊다. 할머니와도 마찬가지겠지만 할아버지랑도 좀 기운이 깊어요. 할머니가 이 사람을 되게 많이 아낄 거예요. 미래 배우자분을. 자, 이분이요, 공부를 되게 잘해요. 직관적이고 굉장히 성실하고요.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면도 있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FM이기도 해. 그치만 굉장히 착실해요. 맡은 일을 진짜, 왜 이런 거 있죠? 주인이 따로 있어. 사장이 아닌데 본인이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장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사장이야,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대표가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 일이 안 돼. 사업이 안 돼서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돼. 이 정도의 급으로 일을 굉장히 잘해요. 일머리가 굉장히 좋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가정에 대한 이 애착이 커요. 가정의 화목, 평안, 요런 쪽에 또 이렇게 이 집안, 미래 배우자분의 집안도 그럴 뿐더러 이 사람도 그래서 가족애와 이 집안을 내가 좀 책임지고 이끌어야 된다. 나 화목한 가정 만들어야 돼. 이런 쪽의 욕심과 욕망이 좀 큰 사람이다. 꿈이 좀 큰 사람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글쎄요, 이제, 제사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찌됐건 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완벽주의자 기질을 갖고 있어요. 성과주의자 기질도 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막 거창한 말, 생색내는 거, 막 말만 먼저 하는 거, 이런 거 딱 질색이에요. 상대방이, 미래 배우자분이. 미래 배우자분은요, 말보다 행동이에요. 막 말로 막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금의 기운이 강한 배우자라면. 지금 제가 금에 대한 카드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미래 배우자분을 딱 알아봤는데 이 사람이 금의 기운이 엄청 많아요. 사주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말만 막 이렇게 번지르르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애교나 이런 거는 부족할 수 있는데, 뭐 외모가 뛰어나면 애교가 좀 부족해도 우리 용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애교나 막 이렇게 비 맞추거나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결혼 운에서도 그래서 나한테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막 이렇게 막 엄청 표현 이런 거보다 책임질 수 있는 말,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이야. 그 부분에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막 말로써 책임지고 막 사랑한다고 막 매일 표현하고 막 다정하고 이런 거 기대하시지 마시고, 미래 배우자분을 봤는데 이 사람이 금의 기운이 많다라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 결혼 운이 있어요.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과. 근데 이 사람한테 이런 불평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내 뭐 미래 와이프 뭐 예비 신부는 뭐 예비 신랑은 이렇게 뭐 애교가 없어 이런 거 불평하시면 안 돼. 왜냐면 이 사람은 그게 없어서 다른 걸로 이번 분을 책임지려고 할 거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깔끔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뭐겠어요, 여기서. 이거의 또 단점은 뭘까요? 우리 이제 장단점 누구나 있잖아. 그죠? 우리 이번 분도 장단점 있으시죠? 이번 분이 금이 많다면 이게 또 공감이 되실 수도 있겠다. 그쵸? 자, 이 금이 많은 사람의 단점이 뭔가요? 나한테도 기준이 높아가지고 내가 사장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표처럼 일을 해. 내 일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딜 가서든 회사에서도.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남한테도 그 기준이 적용돼. 그래서 여러분의 실수를 용서해주지 않을 겁니다. 쉽게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작은 실수도. 왜? 너 왜 그래야 되는데? 설명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까칠할 수 있겠다. 까다로울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 배우자분이 잔소리가 좀 심한 편일 수 있고요. 애교가 없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깔끔한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배우자분한테 잘못이나 실수했다. 그러면 좀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 뾰족한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좀 까칠한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겠다. 두 분이 그리고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이 결혼할 분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확률도 있어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확률이 있어요. 고민해갖고 헤어졌다가 둘이 시간 갔다가 혼자 있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상대방 제가 직업 알려드릴게요. 금의 기운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직업은요. 사실 어울리는 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너는 원래 경찰이었어야 돼. 너는 원래 나랏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점 보러 가게 되거나 하면 당신은 공무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군인이 됐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꼭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죠. 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금의 기운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 미래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이번 분의 미래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의료계나 군인, 경찰 말해 뭐합니까? 이쪽에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에요. 국가와 관련돼서 일하거나 경호원을 하거나 이제 권력을 좀 쥐고 명예를 쥐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없을 때 좀 많이 우울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 금융, 증권, 은행, 회계, 보험 이런 거 있죠. 금속을 다룬다거나 보석을 다룬다거나 이렇게 뭔가 기공한다거나 이런 것들, 미용 쪽, 요리사, 요리도 소질 있어요. 예술 쪽이나 음악 이쪽에도 속해 있고요. 이렇게 조금 뭔가 장비를 다루는 일, 정비하는 일, 고치는 일 이런 것도 굉장히 연이 깊다라는 거예요. 자, 두 분의 이제 그 결혼 날짜는 제가 그럼 그냥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제가 같이 뽑은 카드가 뭐냐. 이거 아실 분들은 딱 보시자마자 아실 수 있는데 제가 같이 뽑은 카드가 수의 카드예요. 일단 이분이 예를 들어 지금 이번 분이 배우자를 딱 봤는데 수가 많아. 수가 많은 카드야. 수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너무 영타로적인 관점으로 풀지는 않고 싶기는 한데요. 어찌 됐건 이 녹색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오반기의 해석으로 녹색과 관련된 것도 제가 빼놓을 순 없기 때문에 같이 조금 봐드리면은 일단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래 배우자분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될 때 이제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요. 이 사람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될 때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대 측의 집안에 조금 아픈 사람이 있었다거나 어떤 오랫동안 좀 같은 병을 좀 오랫동안 앓고 있던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상대방 쪽 집안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결혼 자체가 빨리빨리 되기보다는 좀 이렇게 늦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수의 기운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쪽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방 쪽 집안에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됐건 할머니가 됐건 본인의 부모님이 됐건 이렇게 좀 아팠던 분이 계시거나 좀 오랫동안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 결혼하기 전에 몇 번이고 상대방 쪽에서 좀 이렇게 장례를 치렀거나 좀 하필 결혼 전에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장례를 좀 치르게 되는
그런 흐름도 좀 같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꼭 이렇게 무조건 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도 알고 있는데, 무조건 여러분 막 뭐 오방기라고 해서 오방기를 뽑았을 때 뭐 무조건 초록색, 뭐 파란색 최악이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꼭 모든 게 그런 부분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어떤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걸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결혼운에 있어 미래 배우자분에게 있어 이제 수의 성질과 이 초록색의 결합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만 좀 알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 수의 기운, 저는 수의 기운을 되게 좋게 봐요. 막 간혹 가다가 수의 기운이 많다 하면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죠? 많이 우울해진다, 축축 처진다, 생각이 너무너무 많고 막 쉽게 우울해지고 불면증도 많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내 사주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우울해요. 좀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응축되는 에너지 때문에 항상 좀 무거워요.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수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잘 풀리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 기운이 많다?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점들이 다 다르고 또 하니까, 자, 어찌됐건 이번 분의 미래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수의 기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인관계는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분이 예를 들어 수의 기운이 정말 부족해. 근데 상대방의 수의 기운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좀 인간관계 막 다 단절하고 끊고 막 이러는데, 상대방은 이게 또 잘 융화되고 융합되고 이렇게 좀 흘러 가듯 이렇게 다 흡수되고 요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나는 이거 뭐 아니면 돈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고 웬만하면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둘이 이제 싸울 때 이 수의 기운이 발달된 사람들은 좀 어지간하면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흘러가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금방 실증을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좀 쉽게 단절되거나 이럴 수도 있기는 해요. 다 좀 극단적인 면을 좀 갖고는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만 좀 과도하게 많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이번 분이 보완해 준다면 서로가 굉장히 좋은 궁합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상대방 특징, 미래 배우자분의 특징, 자, 수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나왔는데, 미래 배우자분의 수의 기운이 정말 많다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경험도 많고 뭔가를 막 행동하기보다는 좀 신중한 선택을 잘 내린다라는 것들이고요. 힘들어도요, 막 이렇게 내색을 잘 안 해요,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에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지지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든든한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미래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왜 여러분 이렇게 딱딱하면 이렇게 툭 하고 건들면 부서지거나 휘거나 좀 이렇게 완전 이렇게 두동강 나거나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가 확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이면 어때요? 손으로 탁 친다고 이 형태가 막 변하거나 막 물이 깨지거나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흘러가듯 이렇게 가는 그런 분이다.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의 이런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두 분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직업, 미래 배우자분의 직업, 이 사람이 수가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과 관련된 장사, 물장사, 그렇죠? 이쪽에도 관련이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수가 또 지혜로운 이런 걸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철학과 관련된 거, 막 철학을 전공했다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학과 관련된 일을 실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철학과 관련된 일을 안 해요. 지금 완전 생판 다른 일을 해. 그래도 철학과 관련된 연이 깊어요. 철학과를 전공했다거나 철학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었다거나 이런 쪽. 뭔가를 연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미래 배우자분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다. 전문가일 수 있어. 이쪽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땐 미래 배우자분이 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금하고 같이 들어와 있죠. 이 조합으로 봤을 때 제가 느껴지기에는 상대방이 만약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미래 배우자분이, 이 사람은 본인의 단점을 어떤 식으로든 알아서 그거를 좀 타파하려고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축축 처지기 쉽잖아요. 근데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처질 수 있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서 움직일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움직일지 뭔가를 계속 한단 얘기예요. 축축 처지지 않는 행동을 뭔가 계속해. 본인 취미로든 일을 그런 쪽으로 선택하든 해서 본인이 생각이 많아지고 좀 쉽게 뭔가 이렇게 좀 다운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활동이나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이 사람도 좋아요. 그리고 이번 분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번 분의 이 오행 카드를 뽑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 분이 이분의 이런 부분을, 축축 처지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이번 분하고 있을 때 이 수의 기질이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 활동적이고 밝은데? 나보다도 생각 단순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들여다 봤더니만 보니까 나와 있을 때 달라지는구나, 저 사람이. 물어봤더니 이전 연애, 전전 연애 다 별로야, 망했어. 나랑 만나고서 굉장히 잘 풀리더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결혼 운 들어오는 날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기억하세요. 적어놓으셔도 됩니다. 자, 음력 4월, 음력 6월, 양력 9월, 양력 1월. 자,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양력 1월에 두 분 결혼운 있고요. 양력 9월에 결혼운 있어요. 음력으로 4월에 결혼은 있고요. 음력으로 6월에 결혼은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자,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삼 번 분 리딩 들어갈게요. 3번 분 너무 좋다. 이 카드의 기운도 너무 좋고요. 3번 분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중요하고 현실적인 것도 다 중요하고 그것도 잘 맞을 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결혼, 연애 결혼, 상대방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는 결혼, 사랑받고 사랑하는 결혼, 이런 결혼일 거고요. 특히나 미래 배우자분이 상대방을 엄청 사랑해요. 그러니까 미래 배우자분이 3번 분을 엄청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오행 카드 보기 전에 제가 먼저 3번 분의 결혼에 대한 무의식, 이런 마음, 이 상태,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거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미래 배우자 특징 쭉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이 과거에는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주 요만큼이었어. 그게 뭐냐면, 나 별로 결혼 필요하지 않은데? 나 별로 결혼에 그렇게 관심 없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옮겨요. 결혼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생각이 바뀌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요런 느낌이에요. 옛날은 아주 정말, 야, 너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묻지도 못해, 나한테. 왜? 그냥 얼굴에 이미 나 결혼에 관심 없음, 이게 너무 써있는 거예요, 3번 분이. 아니면은 그래, 결혼은 하고는 싶다 쳐요. 내가 이제 결혼을 할 마음은 있다 치지만 절대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말로는 나 결혼 생각 있지. 나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결혼할 거야. 이제 과거에 3번 분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래, 너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너 지금 뭐 얼마 모았어? 혹은 너 결혼 그러면은 저 사람하고 언제쯤 결혼하게? 둘이 그러면 결혼 얘기 오간 거야? 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어. 왜? 막연히 결혼은 하겠지. 근데 준비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 이랬던 게 이제 나의 과거에 대한 결혼, 요런 상태였다면, 지금은 결혼이라는 걸 진지하게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하면 딱일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옮겨지고 있다. 저는 3번 분이 연애를 지금 하고 계시거나 결혼할 사람과 연애 중이라거나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방과 만났다거나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방과 만나기 위해 행동을 하고 있거나 다른 선택을 하고 있거나 원래 안 그랬는데 이 사람에 대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거나 이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결혼에 대한 준비도 모두 아무것도 안 돼 있었고 결혼을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인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막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결혼을 하기 위한 이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마음도 이 준비도 점점점 되어가고 있다. 자, 결국에는 나를 엄청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나도 내가 마음에 없는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3번 분이. 3번 분에게 현실, 돈, 조건, 집안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뭐 이세를 위해서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밑바탕은 나는 정말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3번 분의 마음을 결혼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기까지, 그러니까 3번 분이 너랑은 결혼을 해야겠어 라고 확신을 얻기까지도 웬만한 사람은 3번 분의 눈에 차지 않아요. 3번 분한테는 진심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는가? 통하나? 우리가? 싫어하는 게 통하고 좋아하는 게 같은가?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해요. 3번 분한테는. 그게 통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게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게 아니면 내가 조건 맞아 결혼할 거면 왜? 내가 능력 있는데 내가 능력 키우고 말면 되지? 이런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난 좋다. 이 카드를 보자마자 좋았다. 왜?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일 거기 때문에. 아예 이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결혼을 안 할 마음도 있어요. 3번 분은. 근데 미래 배우자분 결혼 운을 봤을 때 3번 분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자,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제가 2개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뽑은 카드, 이렇게 2장의 카드를 경우의 수로 2개를 뽑은 거예요. 미래 배우자분에게 이 성질 혹은 요런 성질, 이것과 이것이 있거나 아니면 2개가 다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걸로 2개의 성질을 뽑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어찌됐건 사주 5행인데 우리가 지금 4번까지의 리딩을 할 건데 그래버리면 한 장을 아예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2장씩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는 거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우선 목의 카드예요. 목의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목의 카드 중에서도 얘가 이제 을목이에요.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뭐 을목이든 간목이든 간에 저는 일단 목의 기운으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꼭 을목이어야만 한다라고는 안 보셔도 되지만 을목이라는 카드는 맞아요. 대체적으로 그냥 목에 대한 성질이라고 오늘은 받아들여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모든 카드를 지금 다 뽑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목이다라고 했을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이제 목의 성질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엄청 좋아하실 거지만 저 사주를 어느 정도 아는데요. 목이 또 너무 과다하면 이게 또 좀 너무 인생이 피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을 너무 좋아합니다. TMI 전 개인적으로 목을 좋아해요. 목이 있는 분들은 진짜 이것을 활용한다면 너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자, 이어서 말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배우자분, 미래 배우자분, 목의 성질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승부욕이 강해요. 근데 승부욕이 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그리고 두 분은 문서운이나 매매운, 이동운, 이동수 이게 3개가 한꺼번에 정말 같이 잘 들어와요. 결혼 후에. 결혼을 하시고 나서 아마 자가로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두 분이 같이 뭔가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사거나 하는 이 운 자체가 아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미래 배우자분과 함께라면, 이 사람과 함께라면 3번 분은 이 문서를 잡는다, 매매를 한다,
이게 바로 떠요. 이 재물이, 금전이 항상 길하다. 이렇게 뜨기 때문에 아마도 결혼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사랑하고 막 행복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하필. 근데 그 두 분의 합 자체가 이 재물과도 연관이 되게 길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혼 후에 집 마련, 이것도 어렵지가 않고 아예 자가로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산 집이 집값이 오른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흐름까지도 좀 보여져요. 자, 이건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좋은 거는 사실 미리 알면 좋잖아요.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목이다라고 함은 금전운도, 매매운도, 문서운도, 계약운도, 취업운도 이런 게 다 좋아요. 경쟁에서도 굉장히 잘 이길 거고 이 사람의 경쟁력도 사실 좋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건강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열정이 있어요. 삶에 대한 의욕이 있단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쉽게 우울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잘 발달된 목이라면. 이 목이 잘 발달된 사람, 그러니까 목이 과다해서 이걸로 힘든 사람 말고 이 목이 잘 발달된 배우자분일 경우 3호분의 배우자분은 우울함이나 이렇게 축축 처지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 것이다. 목이 이 강성할 경우에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분이 근데 이제 이동이나 변동에도 조금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미래 배우자분이 우리가 결혼하는 시점에 직업이 달라진다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간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 시점쯤에 상대방의 직업적인 것에 대한 변화, 우리의 결혼을 하면서 지역이 바뀌어진다거나 하는 등의 상대방 쪽에 이런 변화나 변동의 이슈가 초반에는 좀 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그런 운기이기 때문에 이 변동이나 이동 자체에 너무 무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다. 미래 배우자분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건 맞아요. 도전적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목표나 이런 걸 한번 설정하잖아요. 그럼 그 목표를 그대로 밀고 나가요. 아마 미래 배우자분이 먼저 3번 분에게 결혼을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나 너랑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 목표지향적이잖아요. 이 목표가 있으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분하고 결혼해야 돼 라고 하면 3번 분하고 결혼하는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엄청 강해요. 이 목적의식 자체가 상대방이. 이게 밀어붙이는 게. 그리고 정말 생명력이 넘쳐요.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한테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병나요. 미래 배우자분한테. 그래서 상대방이 취미가 있거나 하는 운동이 있거나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게 냅두세요. 너는 그게 더 중요해? 나하고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나하고 있는 시간에 이 사람은 성실히 자기 역할을 다 할 거예요. 왜냐면 나랑 결혼하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밖에 이 사람의 이 생명력을 계속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유지되게 해줄 수 있는 걸 나 또한, 3번 분 또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삶의 목적이 대단한 사람인데 본인이 성취하고 싶은 직업이나 능력이나 금전이나 재물 상태나 본인의 꿈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걸 내가 꺾어버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같이 좀 그렇게 하게끔 냅두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그리고 정이 많아요. 3번 분 미래 배우자분이 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 대한 감정에도 측은지심이 좀 있을 거예요. 너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막 우리 막 무슨 뭐 가스라이팅 하듯이 너는 나 아니면 결혼 못 해. 너는 내 거야. 막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내가 있어야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3번 분에게 없는, 3번 분에게 부족한, 그래서 3번 분이 힘든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채워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측은지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것도 있어요. 결혼할 때 보면은 뭐 어떤 부부가 잘 살아요라고 할 때 다 다르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데 그 뒷모습이 보일 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 사람이 그냥 나 위에서 요리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쓰러워 보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제 배우자가, 저희 남편이 너무 가끔 안쓰러워요. 제 아내가, 주유님, 제 아내가 잠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너무 안쓰러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보다 오히려 더 지독한 감정일 수도 있다고 봐요. 안쓰럽다, 측은지심하다, 이게 막 동정이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막 이게 아니에요. 안쓰러워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막 어깨가 축 처졌는지 그 모습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려요. 지훈님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할 건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이 사람만 보면 이렇게 저 사람 너무 고생하는 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정심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망친다 이런 의미하고 다른 느낌입니다. 요 부부 사이에서의 애정만큼이나 중요한 이 측은지심이란 이 감정은 요런 쪽인데, 이게 있어서 미래 배우자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감정 중에 또 가장 큰 사랑의 감정 중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항상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너가 나로 하여금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난 네가 웃게 해주고 싶어. 난 너를 웃게 해주고 싶어. 난 너가 편안하면 좋겠어. 내가 널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이런 거. 그러니까 너가 힘들게 살아와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싶어.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을 할 거예요. 3번 분의 미래 배우자분이 이제 목이 발달되어 있다면. 자, 볼게요. 그리고 두 분의 이제 그 결혼 날짜는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어서 이 사람의 어떤 직업적인 특징, 이제 목이 발달되었다 미래 배우자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교육, 코칭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님 이런 쪽에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목을 좀 써야 되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가수, 음악, 노래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종이, 출판, 도서 이렇게 좀 목재, 가구 이쪽에도 재능이 있다. 이쪽에도 이제 직업적인 특징이 있다. 플로리스트도 요즘에 해당이 되고요. 농업과 관련돼서 인문계라든지 패션, 의류 이쪽 이쪽 의류 공장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의학계 이런 쪽에 한의원, 한방 이런 거, 약을 다룬다든지 이런 거, 유통이나 물류 쪽에도 속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이제 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탄탄하게 받쳐주는 거라서 공무원 쪽에도 이 사람이 좀 사실 운명적인 관점에서는 공무원도 제격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 같이 뽑은 카드가 뭐냐면 여러분, 토예요, 토. 얘도 원래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 토가, 그러니까 그냥 오행의 관점에서 이렇게 뽑은 건데, 굳이 이렇게 카드상 말하자면 이게 무토예요, 무토. 근데 어찌됐건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다. 미래 배우자분의 두 번째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3번 분은 토가 많은 사람, 토가 토 발달이 된 사람과의 연도 높겠다라는 거예요. 자, 토의 기운. 범상치는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 토의 기운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 미래 배우자분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다. 난 내가 결혼을 못 할 줄 알았다. 내 운명과 내 인생에는 결혼이란 없다. 나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다. 빌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근데 토가 많다고 우리가 다 이제 절로 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업으로서 푼다면 이 사람도 토가 발달되어 있음에도 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약간 재밌는 부분이 토가 발달된 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타로 상담은 하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저한테 생년월일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참고만 해요. 저는 무조건 타로 위주로 타로 카드로 펼쳐보지만 이제 사주를 일단 참고는 한단 말이죠. 보내주시면. 근데 보면은 결혼하신 분들 중에 상담을 하러 오실 때 토가 발달된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 중에 주말 부부도 되게 많고요. 한쪽이 토가 많을 때. 그러니까 두 분 다 토가 많아도 의외로 잘 사는 분들이 계신데 서로의 개인 시간이 있죠. 이거를 아주 기깔나게 지키세요. 그러니까 너 일하고 나 일하고 서로 안 건드려. 터치 안 해. 너 이런 거 취미 하러 나갈 거야. 응, 알았어. 나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정말 좋을 때 너무 좋은데
개인 시간 절대 방해 안 하는 분들이 진짜 궁합이 좋으시고, 한쪽에 토가 발달돼 있어. 근데 나는 이제 토의 기운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 그럼에도 이게 보완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주상으로도 그렇고, 이 타로 카드, 저는 우선은 타로 카드로 보기 때문에 타로의 관점에서도 이 기운을 나타내는 에너지 카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카드 위주로 딱 봤을 때도 이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토가 많은 분들을 배우자로 두신 분들의 경우는 이 사람을 이해해. 근데 이게 그냥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데 가슴으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진짜 이해가 된대요. 저 사람은 개인 시간 되게 중요하고, 저 사람은 좀 혼자 생각할 시간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그 좀 혼자 이렇게 마음 좀 비우게, 이렇게 좀 자기 그 마음 공부하거나 수련하거나 이렇게 수행하거나 뭐 이쪽으로 이렇게 좀 종교적으로도 좀 기대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어떤 업으로 풀어야 되거나 이런 거를 배우자분이, 너는 내가 그냥 이해할게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걸 토가 발달된 분의 배우자분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은 토가 많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점 보면 항상 저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결혼하고 안 맞대요. 결혼을 하면 오히려 더 안 좋대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결혼을 했을 때 참 유지가 잘 되고 서로 오히려 상생하고 잘 되는 부부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막 이렇게 구속하고 속박당하고 막 너 통제당하고 이런 거를 토는 못 견뎌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방탕하게 노느냐? 아니에요. 토는 방탕한 거랑 어울리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근데도 본인의 사색을 즐길 수 있게, 본인의 영성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냅두면 알아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 다 하는 사람들이 토다. 어찌됐건 자, 이 동양 타로를 펼쳤으니 우리 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3번 분의 미래 배우자분이 토다. 토가 많아요, 지윤님. 토의 이 기운이 강해요. 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분의 어떤 이런 정신과 관련된 부분 있죠. 약간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그런 거 없는 분들 요새 없어요. 누구나 강박증 있고 누구나 우울증 있고 아주 정신의학과의 문턱 자체도 낮아졌을 뿐더러 이건 누구나 있는 건데, 유독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되게 예민하고 섬세하고 감수성도 좀 풍부하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업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저는 미래 배우자분이 3번 분이 이렇게 미래 배우자분을 봤을 때 토가 많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직업을 정말 중요하게 같이 좀 이렇게 이 직업에 같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라 하면 내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본인 직업으로 풀고 살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같이 뭔가 힘을 주는, 지지해 주는 이런 배우자일 경우, 3번 분이 그런 분일 경우 두 분은 정말 최고의 궁합이에요. 이미 카드로도 나왔잖아요. 최고의 궁합이다. 재물은 상승되고 난리 난다. 문서 매매운. 보통 분들이 두 분이 결혼하잖아요. 그냥 우린 돈 걱정 없이 살아요. 서로 그냥 돈 걱정 없이 살아요. 잘 살아요. 심지어 잘 살아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별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두 분이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번 분이 어떤 이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목이든 토든 간에 이 사람하고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물론 아이가 있으면은 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결혼 생활의 크기가 이제 그 체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냥 이건 아이 없는 결혼과 아이 있는 결혼 완전히 다른데, 만약에 두 분이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이에게 조금 더 많이 투자하게 되는, 아이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식복까지 나가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너무 좋은 카드들이 나왔다 보니 자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꽤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 두 사람의 대화나 이
이야기가 더 많아질 거고 자식을 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엄청 많이 자식한테 투자하는 막 우리 자식을 이렇게 키워낼 거야 라고 이렇게 좀 정말 단단하게 막 이 자식에 대한 only 내 새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진다. 극과 극이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이 카드들의 조합으로 봤을 때 엄청 진짜 정말 어와둥둥 내 새끼 하면서 두 분이 진짜 자식을 잘 키워내시거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으시다면 근데 만약에 우리는 딩크예요. 우리는 자식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나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자식이 없어도 잘 사는 축에 속하시는 궁합이에요. 두 분은. 그래서 내가 뭐 자식을 낳을 건가 아닌가는 이제 두 분이 서로 정말 미래 결혼을 한다 치면 얘기를 해보면 되겠지만 우리는 서로 굉장히 이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사는 궁합이다. 그래서 꼭 자식을 낳으셔야 돼요. 꼭 자식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없는 궁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애초에 또 사랑으로 결혼한다 했잖아요. 두 분이 제일 우선시 됩니다. 자, 이제 결혼 날짜 알려드릴게요. 결혼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날짜예요.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면 이 날짜를 좀 눈여겨보시고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은요. 양력 먼저 말씀드릴게요. 양력 3월, 양력 5월, 그리고 음력으로 8월, 음력으로 10월 이렇게 합이 좋게 들어옵니다. 아셨죠? 양력 3월, 양력 5월, 음력 8월, 음력 10월. 자, 이거 꼭 메모를 해두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식장 날짜를 잡으시던지 결혼 날짜를 잡으시던지 뭐 혼인신고 날짜, 혼인신고도 매우 중요해요. 두 분한테 혼인신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혼인신고 날짜를 이쪽으로 맞추시던지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분 리딩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시작은 4번분의 과거, 현재, 앞으로의 결혼, 운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무의식 먼저 해석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부터 이 내 무의식과 나의 결혼관 이런 해석이 끝나면 제가 바로 미래 배우자분에 대해서 쭉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4번분 과거에는 내가 결혼에 있어서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피곤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4번분은 손해보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는 거는 뭐 집안 차이, 경제력 차이가 난다 이 정도 이런 게 아니에요. 4번분한테 손해라는 건. 그러니까 똑같이 손해에 대한 카드가 나왔다. 공정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손해가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같이 나온 카드들을 오늘 다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손해를 보기 쉽지 않아. 나는 공정한 결혼할 거야. 이것에 대한 이 판단, 이것에 대한 계산, 이게 굉장히 정확했고 이것 때문에 좀 피곤했고 이것 때문에라도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생각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런 걸 내려놓고 이런 거를 유지할 수 있겠지? 라는 것에 대한 판단.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을까 아닐까?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아닐까? 이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공평하게 정말 매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판단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 4번분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는 데에서 그냥 마음 저 사람 괜찮고 사람 좋고 뭐 우리가 오래 만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는 결혼을 못해요. 4번분은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손해볼 것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 물론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후회할 거야 아닐 거를 바로바로 볼 수는 없겠죠. 그때 그 시점으로만 계산한다 해도 살다 보니 이러이러한 걸 또 손해를 보고 이러이러한 게 또 피해고 이런 것도 배신감 들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나 또한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왜 연애를 하다 보면 혹은 결혼을 위한 이제 만남, 중매로 만났다 하더라도 딱 보면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아니다. 굉장히 이렇게 내가 좀
냉철하게 결혼에 있어서 좀 판단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손해보는 결혼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현재를 봤을 때는 나는 결혼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뭔가를 좀 그때 당시 뭔가 어떤 일이나 상황 때문에 가치관이 좀 바뀌었다든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거, 내가 가져가야 될 거, 내가 결혼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어떤 계기나 상황이 있었던지, 그때 그 사람하고 내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지금 만나는 사람과는 아주 좋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신 건지, 사연은 각자 다르겠으나, 나는 지금 굉장히 결혼에 대한 생각은 나 완전 초록불이야. 나 엄청 긍정적이야. 나 하고 싶어. 나 결혼 잘할 것 같아. 나 진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살 거야. 이런 확신에도 차 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도 나와요. 또 내 상황도 그만큼 여유가 있고 내가 또 내 자신한테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두 분 아직 미래 배우자 해석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4번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4번 분이 이 결혼을 좀 리드하게 될 수도 있겠다고 보여져요. 내가 딱 이렇게 잡고 갈 수 있는 결혼을 한다든지, 내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좀 이렇게 리더가 되는 그런 느낌의 결혼, 내가 휘어잡을 수 있는 상대방, 그러니까 휘어잡는다는 거는, 휘어잡는다. 이게 막 저 사람 기가 약하고 내가 기가 세서 내가 저 사람 누를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휘어잡혀야 좋은 사람이 있고요. 그게 또 편안한 사람이 있고요. 휘어잡을 수 있어야 그게 나와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결혼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리드한다 혹은 휘어잡을 수 있다. 그런 결혼과 잘 맞는다.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결혼 생활의 어떤 주도권을 본인이 잡게 된다. 4번 분이 잡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혹은 나를 좀 리드해줄 수 있는 사람, 좀 나를 컨트롤해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일 수도 있는 거겠고요. 자, 이제부터 미래 배우자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온 카드 먼저 보면 이게 화의 카드예요. 상대방 미래 배우자는 화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 것이다. 이제 화도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지금 나온 카드는 정화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정화, 병화 막 이렇게 굳이 나눠서 설명은 안 한다고 인트로에 말씀드렸어요. 나온 카드는 나눠보자면 이러이러하지만 어찌됐건 화의 기운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정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이 정화들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좋아. 그리고 지금 제 그냥 느낌인데요. 불의 기운을 가진 분들, 불을 키워야 하는 분들도 이 카드 뽑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 기운에, 내 사주에 불이 부족해, 화의 기운이 부족해서 화의 기운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4번 카드 뽑으셨을 확률도 높고, 내가 진짜 정화야. 그래서 이 카드 뽑으신 분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어찌됐건 미래 배우자분 정화 카드가 나왔다. 화의 기운이 많다. 이게 뭐냐면 나를 태워가지고 어둠을 밝힌다, 주변을 밝힌다 이거예요. 촛불처럼. 내 몸을 태워서. 촛불, 모닥불 이런 거 있죠. 근데 작은 빛이에요.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헌신하는 면이 많고 또 이렇게 또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알고 인정 넘치고 이런 분들 있죠. 몸에 그냥 배려가 배어있는 사람들, 희생정신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미래 배우자분이 요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내공이 상당하고, 미래 배우자분이, 4번 분의 미래 배우자분은요, 굉장히 내공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을 거예요. 잔잔한 불이야. 사실 이게 엄청나게 화력이 커지려면 힘을 많이 써야 되긴 할 거지만, 이분은요, 결코 꺼지지 않아요, 쉽게. 어떻게? 이러한 내 몸을 태워 주변을 비추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요, 미래 배우자분이 이런 일을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혹은 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을 해야 돼. 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그래야 삶이 편안해지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쉽게 꺼지지 않아요. 이런 기운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4번 분도 이 사람 옆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온정을 항상 느낄 거란 말이에요. 이분의 정신력이 상당한 분이에요. 욕망도 이 외면으로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분이, 미래 배우자분이 안에서 타오르는 욕망이 장난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화가 있다, 이렇게 정화로 들어온다, 특히 이렇게 화가 있다라고 하면 어찌 됐건 좀 변덕, 감정 기복, 이 롤러코스터가 좀 있다, 이런 거예요. 오늘은 확 이랬다가 내일은 또 이랬다가 갑자기 막 이런 기분에 사로잡혔다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 기복이 있다. 대신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언변, 말빨, 말솜씨, 이 말재간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활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가르치거나 뭐 하는 일 굉장히 잘하고요. 또 정도 많으니까 한없이 퍼줘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아마 4번 분한테도 이 지금 미래 배우자분의 화가 많다라고 하면, 이 화기운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요, 나한테 엄청 많이 퍼줄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돈 쓰는 것도. 돈 쓰는 거 되게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래 배우자분이 4번 분하고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4번 분한테 돈 쓰는 게 전혀 안 아까워요. 이 사람한테 돈은 결국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주고 베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퍼주고 이것 자체를 아까워할 수 없는 사람인지라 4번 분이 오히려 말릴 수도 있어요. 아, 나 그거 안 필요해. 나 그거 안 가질래. 나 안 줘도 돼. 근데 이 사람 계속 퍼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거 안 아까운데? 괜찮은데 이거 너한테 꼭 필요해. 이거 나 너한테 꼭 주고 싶어. 아니야, 이거 네 거야. 가져야 돼. 너 받을 자격 있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할 사람이다. 전혀 돈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쓴다는 게 아니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걸. 퍼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 배우자분의 화의 기운, 이거는 결국에는 이 직업적으로도 아까 제가 이제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어찌됐건 이 조상의 기운이나 어떤 종교적인 기운, 이런 것들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집안이나 이분이 정말 활인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집안 어른 중 계셨거나 그걸 업으로 풀고 액땜을 하고, 그러니까 업으로 푼다가 맞죠. 그걸 업으로 풀기 위해서 다른 일을, 좀 센 일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미래 배우자분의 집안 어른 중에 계실 수도 있고, 그 미래 배우자분의 부모님 중에 그런 직업들, 결국에 나에게 온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좀 다르게 풀고 갈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미래 배우자분이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맨 마지막에 결혼 날짜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는 거고, 미래 배우자분이 이제 화의 기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일단 옷을 굉장히 잘 입어요. 꾸미는 거 좋아하고 옷 잘 입고 패션 센스 뛰어나고 감각이 있어요. 일단 뭐가 촌스럽고 뭐가 세련됐고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뭐고 이런 거 굉장히 잘 알고 멋부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화려해요. 화려해. 그런 게 있겠다라는 거고, 디자인, 예술계통, 미술, 미용, 방송 요런 쪽에 광고, 화면에 비춰야 되는 거 이런 쪽에도 일가견이 있다. 직업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과 관련된 직업, 화학, 기름, 전선, 전자, 전기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나온 카드 보면 두 번째가 이게 금이에요. 금도 사실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다. 근데 지금 이 카드는 신금인데, 그래도 우리 오늘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나누지 않을 거예요. 이 카드가 나왔지만 다 하나하나 따져 설명하기엔 4장의 카드 안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금이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상대방이 미래 배우자분이 4번 분이 선택한 미래 배우자분이 금의 기운이 있다. 금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 금의 기운이 센 편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의리 있죠, 의리. 책임감 엄청 강하고 정의감 엄청 강하고 절대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 못해.
정의로운 거를 차라리 선택하고 말지 내가 다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막 나를 속이는 거는 절대 못 참아. 이런 분들이거든요. 미래 배우자분이. 그리고 되게 매사가 좀 완벽하고 깔끔하고 단칼에 정리돼야 되고 앞뒤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완벽해야 돼 라는 거를 추구하는 삶이다 보니 본인의 삶이 본인이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4번분이 보시기에는 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야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그것 조금 뭐 실수하면 어때. 그것 조금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 어때. 그것 조금 흘리면 어때. 이런데 만약에 4번분은 이런 금의 기질이 막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아니 무슨 저것 좀 흘렸다고 저 유별을 떨어. 뭐 집이 조금 흩어져 있을 수도 있지. 뭘 이렇게 집을 깔끔하게 하려고 그래. 무슨 모델하우스 마냥 무슨 집에 왜 이렇게 무슨 먼지 하나 없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여기 뭐 결벽증처럼 보일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래야 속이 편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정리를 못해. 그럼 장단점이 있겠죠. 상대방이 금이 많다. 이 배우자분이 금이 많다라고 하면 이 사람 다 치워. 근데 이제 아마 서로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힐 수는 있겠죠. 근데 서로 깔끔한 거 좋아한다 하면 아주 잘 맞는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더 깔끔하니 이걸로는 또 부딪힐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어찌됐건요. 이 사람은 원리 원칙이 중요해가지고, 막 변동하고 변화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바뀌면서 이런 거 즐기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FM으로 쭉 가는 걸 좋아해요. 상대방은. 안정적인 걸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4번분이 더 마음에 들었다고도 나와요. 왜냐? 4번분도 이 앞서 뽑아본 이 웨이트 계열의 타로 카드를 봤을 때 4번분도 어때요? 나 공정해야 되는 사람이라 했잖아. 그죠? 나도 FM 나도 저리 갈아요. 나 FM? 날 빼놓을 수 없다 이거예요. 4번분도 굉장히 원리 원칙이고 깔끔하고 공정한 거 좋아하고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막 이렇게 막 비리 못 참고 막 앞에서 막 좋은 소리하고 뒤에서 막 다른 가면 쓰고 이거 못 참아요. 4번분도. 근데 이분도 금의 기질이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두 분이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미래 배우자분이 왜 4번분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자기랑 비슷해서 그래요. 왜? 자기가 정의롭지 못한 걸 못 참아. 깔끔하지 못한 걸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4번분도 그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얼마나 정직해 보이겠어, 솔직히. 그쵸? 막, 굳이 막 뭘 설명 안 해도, 막 너무 투명해. 나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할지 너무너무 투명해. 그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잘 맞을 것이다. 꼼꼼하고 깔끔하다. 감수성 예민해요, 미래 배우자분이.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성격도 급해, 약간. 말도 빠를 수 있고, 성격 좀 급할 수도 있고, 이거 하라 그래서 이거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까지 한 거야? 그것도 다 했어? 이렇게 좀 뭔가, 하나하나 하고 싶은데, 두 수를 내다보고, 이거 하라 그랬는데, 결국에 이것까지 다 했냐고 물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성격이 급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정이 약해요. 이 금의 기운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되게, 이기적이지 않아. 이게 되게 막 이러면은 이 말에 약간 막 현침살도 있을 것 같고, 금이라 하면 말도 뾰족뾰족하고 가시돋친 말 잘하고 이러니까, 막 상처받는 말 잘하고 이러니까,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속이 여려요. 그래서 이 미래 배우자분이 아기, 동물, 막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강강약약이에요. 미래 배우자분이. 4번분의 미래 배우자분은 이 금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 함은 강강약약이지 이 사람이 강약약강? 이렇게 못 살아요. 이 사람은. 대신 의리가 있지만 그만큼 의리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 4번분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 좀 반복되거나 너무 이기적으로 굴잖아요. 이 미래 배우자분은 그걸 못 참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아마 비슷해서 난 잘 맞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래 배우자분 제가 이제 오늘 좀 유일하게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제가 굳이 다른 카드에서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이게 보다 다른 게 중요해서 말을 안 했는데요. 4번분 미래 배우자분이 되게 예뻐요. 되게 잘생겼어요. 아마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여기까지 들으시면 생각하시겠죠. 4번분은 지윤님 무슨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능력이랑 현실적인 거 그런 게 중요하지라고 하면서도 내심 미래 배우자분 굉장히 잘생겼고 굉장히 예뻐요. 이러면 웃음이 일단 입꼬리가 일단 이렇게 내려가진 않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잘생기고 예쁜 거 싫으세요? 뭐 얼굴값 할까봐요. 그럼 얼굴값 안 하고 꼴값 하는 거는 좋으세요?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4번 분은 듣고 일단 뭐 외모가 뭐야. 나 외모로 괜히 막 그랬다가 나 너무 많이 되었었어. 막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면서도 내 스타일에 적합하긴 너무 잘생겼고 너무 예쁘다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 화, 금 이렇게 나온다? 정말 잘생겼고 예뻐요. 미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분은 아마 지금 이거 들으면서 뭐야 이러면서 약간 그 한쪽 입꼬리 계속 안 내려오는 거 있죠. 지금도 아직 안 내려왔어 입꼬리. 뭐야 막 이러면서 진짜요? 이것도 있고 뭐야 이러면서 뭐야, 뭐, 외모 뭔데? 막 이러면서 좋은 거 있죠. 지금 약간 그게 다 보여져요. 자, 잘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이분들 직업, 금이 강하다라고 하면, 이 좀 정확한 직업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딱딱 계산이 떨어져야만 하는 직업. 이런 쪽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금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직업이라든지 보석, 가공, 귀금속, 칼, 의료기구 이런 것들 그리고 중장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원석이나 뭔가 이렇게 좀 쇠 다루거나 광산, 철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지금 제가 화를 말했을 때 아까 그 직업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금도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지금 다 알 수 없어요. 그치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쪽에서의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 배우자분이 그럴 것이다. 자, 마지막 대망의 이 결혼 날짜. 혼인신고 날짜가 돼도 좋고 결혼 날짜가 돼도 좋아요. 결혼은 언제 들어오냐면 자, 양력 7월, 양력 9월, 음력 2월, 음력 4월이에요. 이거 꼭 메모해주세요. 양력 7월, 양력 9월, 음력 2월, 음력 4월. 요때 결혼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4번 풀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